컴퓨팅 사고력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보관, 활용 데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기록하고 의사결정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더불어 발전하는 가치 창출을 시키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보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흐름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 데이터에서 빅데이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3주차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 내용은 알고리즘과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용어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를.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코딩의 개념은요, 조금 프로그램성에서 보면 하나 이상에 관련된 추상 알고리즘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주차 수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보 처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딩이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3주차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절차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뭔가에 대한 코딩을 시키는 의미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알고리즘 특성과 흐름도에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코딩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코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알고리즘과 코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한번 코딩 속에 SB 다큐 샌드위치 코딩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 잘 보셨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작들의 절차에 따라서 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독립적 동작들의 순서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의 작업 단계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처리해야 할 작업의 순서를 정리한 일련의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입력값을 이렇게 받으면 이 일을 처리하는 단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출력값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출력값은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단계의 순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종류의 출력값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작들의 순서를 정의한 것이 알고리즘이더라 하는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의미를 둬서 많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현재로서는 많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레시피라고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하나의 단계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밟게 되면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에는 몇 가지 지켜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사람은 꼭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각 개별적인 동작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다른 의미로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을 시멘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 둘 수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알고리즘의 각 동작은 어떤 한 가지로서만 해석이 되어야 되겠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면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작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의 동작에 대한 오해가 없는 내용을 어떤 의미로서 표현을 하느냐면, 이것은 모호하지 않다 해석하는 것으로 비모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작의 의미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는 모든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특별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알고리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각 동작에는 어떤 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겠죠. 알고리즘의 순수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면, 이 순수대로 흘러갔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순수끼리는 각각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각 동작의 순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각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개별 동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작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곧 개별 동작의 의미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면은 다른 의미의 개념이 부과가 되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작의 순서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어야만이 알고리즘의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까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알고리즘은 순수의 각 동작에 대한 의미가 일반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런 정확한 내용에서 흐름이 한순간순간 흐름들이 어떤 절차상으로 흘러야지, 그 절차가 어긋나게 흐르게 되면 조금 다르다는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순서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흐름들하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처리해야 할 각 단계의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그림을 나타내는데, 어떤 기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른 값이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적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행된 논리적 그림을 나타내는 의미의 개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한 순서, 아까 동영상에서 식빵 만드는 방법의 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그림으로 표기하게 되면 다른 의미의 개념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순차적인 구조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 선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반복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종류는 곧 세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순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알고리즘은 한 방향으로 쭉 뻗은 직선처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차례대로 처리되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처리하는 거라면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A, B, C는 같다. A, B는 조건이다. C는 A다. A는 B이다. 그러므로 A, C는 A하고 C는 같을 것이다 하는 논리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흐름에 대한 것을 순차구조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제시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알고리즘의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if의 구조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둘 수 있고, 만약 조건라면 결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알고리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닥이 지저분한가에 대해서, 만약에 지저분하다면 바닥 청소를 할 것이고, 지저분하지 않으면 바닥 청소를 하지 않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알고리즘은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알고리즘에서 if else의 구조에 보면 선택 구조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선택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f면은 만약에 뭐뭐라면 뭐뭇을 한다, 이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택 알고리즘에서 if else의 구조를 한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뭐뭐뭐이다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둘 수 있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나쁜가 안 나쁜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일 경우에는 실내 놀이를 할 것이고,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으면 야외 놀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 알고리즘은 이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반복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명령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가위를 준비해서 가위를 씻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씻게 되면 아마 가위를 깨끗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3번이라는 반복을 두었습니다. 3번뿐만 아니라 무한 반복을 두면 가위만 계속 씻게 되겠죠.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가열 준비를 하게 되겠죠. 가열을 믹서로 갑니다. 그건 다 갈아졌는가? 안 갈아졌으면 계속 갈겠죠. 그리고 컵에 따라 마십니다. 이런 의미의 개념은 주어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그 명령을 계속 반복해라는 의미에서 반복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코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생각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자료나 대상에 대해서 기호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로 작성하는 의미를 두는 것을 코드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두죠. 그래서 코드는 프로그램의 언어의 명령문, 프로그램의 언어 그 자체를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중 코딩만이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작성한 단계 중을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어나 이런 명령문이나 이런 것은 코드라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단계를 코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세계 리더들의 강조하는 코딩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리더가 강조하는 코딩은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문 잡지에 나가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코딩을 배워라. 코딩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래서 코딩 교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어떠냐면 코딩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이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어떠냐면 15년 후에는 읽기와 쓰기처럼 프로그램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년 후에는 아마 지금 15년쯤 지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교육학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 한번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코딩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언어의 코딩이 있단다. MBC 프로그램, 대구 MBC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리더들이 강조하는 코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코딩 교육은 왜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사고를 넓혀주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코딩 교육이라고 합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코딩 교육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코딩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부분의 동영상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딩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상을 하게 되겠죠. 이 방법을 구상하게 되면 쉽게 하면 알고리즘으로 한 단계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코딩이라는 것을 짜게 되겠죠. 그런 짠 것을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코딩의 목표는 문제 해결을 하게 되기 위한 목표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코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둘 수 있느냐면요. 컴퓨팅 사고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컴퓨터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컴퓨팅 사고는 본질적으로 컴퓨터 과학 영역을 넘어서 탐구, 문제 설정, 문제 해결 등을 도와주는 사고 방식의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라는 것은 사고 방식의 하나의 의미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코딩이 컴퓨팅 사고의 작업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딩 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문제 해결 방식의 교육을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의 양성이 아니고 디지털 세계의 기본 상식 교육,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코딩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력을 기르는 의미의 개념이 코딩 교육의 목적이라고 둘 수 있겠죠. 코딩 교육은 직업군의 가변적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 교육은 꼭 필요한 내용을 둘 수 있습니다. 교육용 코딩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오렌지에 대해서 한번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한 인터넷 강의와 교재, 코딩 플랫폼의 제공, 블랙 코딩으로부터 스크립트 코딩, 로봇 코딩까지 준비된 이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육부 공식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젝트라든지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제가 털어드렸던 소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상 이 강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스크래치는 앞으로 저하고 코딩 교육에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인데 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코딩용 학습 사이트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육용 코딩 사이트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코드를 바로 나누고 공유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 이게 탐험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험하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보면 예술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있고 이런 스토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만드는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크래치에 대해서 한번 끝내고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가 있죠. 엔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블록 코딩용 소프트웨어고 학습 내용이 내용의 목표가 뭐냐면 게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강의장용, 강의 교환 및 언플러그 보드게임과 기기형 프로그램도 있고 한글 기반이라서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의 내용은 이렇게 생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이트마다 여러분들 다 가입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